오늘 알아볼 것은 미미된 예능의 순간들입니다. 미미된 예능의 순간들이라고는 하지만 이제 예능의 전성시대는 어느 정도 갔죠. 그러다 보니 저번 편에서도 대부분 옛날 밈만을 소개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나마 한 개 이응에서 소개드릴 밈은 유일하게 아주 최근에 생겨난 밈입니다. 그것도 핫하게 쓰인 밈이죠. 야, 아직 예능 안 죽었네. 핫한 밈도 쑥쑥 뽑아내고 말이야. 그래서 그 밈이 뭐냐? 자, 이응을 담당하는 밈은 영화인데 완전 MG인데요 입니다. 예능의 위상이 얼마나 추락한지 대충 감이 오시죠? 영화인데 완전 MG인데요 는 MBN의 예능 아바타 싱어에 등장했습니다. 이건 재밌거나 웃겨서 밈이 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놀리는 밈에 가깝지. 해당 대사는 힙도령 클라우디의 무대가 끝난 뒤 립제이가 한 말인데요. 야, 얼마나 영하고 완전 MG스러웠길래 이런 말을 한 제가 요즘 집을 안 나가서 몰랐는데 요즘 애들은 이렇게 생겼나 보네요. 이 대사는 왜 밈이 됐냐? 이건 우선 아바타 싱어가 어떤 프로그램이며 어째서 욕을 먹고 있는지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아바타 싱어는 메타버스 뮤직 서바이벌이란 슬로건을 내세운 예능입니다. 가수가 각자의 아바타로 변신하여 무대를 꾸미고 이를 통해 서바이벌을 진행하는 방식인데 캐릭터 설명을 보면 문제가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간계를 접수하러 온 파워보컬 냥이 메모리, 중력을 조절하는 락스피릿 이안, 음악으로 마음까지 해킹하는 일렉트로닉 뮤지션 로봇 스텔, 자유자재로 변신 가능한 리듬 천재 슬라임 라임. 아니 씨발 이거 몇 년도 감성이냐 대체? 히트한 게 2022년 예능? 아니 진짜 존나 올드해요. 소름 끼칠 정도로. 캐릭터 때깔은 또 어떻고요? 철권 태그, 버추어캅, 레카, 사이버 가수 아담, 아이언키드, 노래방 아바타, 올챙이송. 세상에 때깔까지 세기발 감성이야. 이거랑 감정소리 같잖아 지금. 없는 돈으로 어떻게든 비벼뭉쳐 만든 거 아닐까요? 라고 하기엔 회당 10억, 총 150억 투자했다고 그렇게들 마케팅했다니까. 엄복동도 150억들을 제작했다던데 아니 150억이란 숫자에 뭔 막아 낀 것도 아니고 말이죠. 선거 개표 방송이 가볍게 1승 챙겨간다니까. 오죽했으면 이거 돈 세탁 프로그램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어요. 대표적으로 욕먹었던 장면을 몇 개 보자면 일단 이 메모리 사진, 은혼의 캐서린을 그대로 재현해버렸고요. 모델링이 죽은 눈이라 비판하니까 안광을 이따위로 늦었습니다. 이게 그 맑은 눈의 광일인가 뭔가 하는 그거 아니냐? 제일 얼탱이 없는 건 이 에네르기파. 나루토 사스케 원작 재현 아님? 드래곤볼 MG. 에네르기파 끝부분이 뚝 끊겨있는 게 웃음배림. 덕분에 시청률은 1% 이하를 기록하며 진짜 개같이 멸망했죠. 자, 원래도 망한 건 놀려먹으면서 밈이 되곤 하죠. 근데 아바타 싱어는 거기에 한술 더 까였습니다. 왜냐? 프로그램 곳곳에 요즘 감성을 글로만 배운 듯한 신뢰가 배어있거든요. 그놈의 MZ세대랑 메타버스란 말로 아주 덕지덕지 비벼 뭉쳐놨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세대들은 MZ세대란 말에 환멸을 느끼고 있는 수준이죠. 근데 이딴 프로 들고 와서 떠나간 MZ 잡을까? 이러고 있으니까 늙은 양반들은 이딴 노래방 아바타 갖다 놓고 MG 어쩌고 메타버스 어쩌고 하면 우리가 신날 줄 알고 있구나 하는 반발심까지 더해지며 비난 여론이 거세게 불타올랐죠. 아니 어차피 모델링 못할 거면 차라리 씹덕 감성으로라도 뽑던가. 실사처럼은 못하겠고 그쪽 감성은 싫어서 합의점을 찾은 곳이 불쾌한 골짜기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이 모든 족같은 점이 한데 모인 가운데 립제이가 했던 말이 영화인데? 완전 MG인데요? 란 말이 딱 막타를 날려주며 요게 밈이 되어버린 거죠. 립제이야 어차피 대본 읽은 걸 테지만 대본은 방송국이 적는 거잖아요. 쥐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런 말을 시켰다는 건 이게 진짜 영하고 MG스럽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오. 이건 기만 수준이죠. 그래도 좀 긍정적인 의미를 찾아보자면 다들 메타버스란 키워드를 돈통으로 보며 별의별 시도를 다해서 꼴배기 싫었는데 아마 이 프로가 메타버스 유행 꺼뜨리기에 18점이 되어주지 않을까. 아무튼 해당 밈은 준내 틀딱 냄새 가득한 걸 돌려까는 식으로 사용하든가. 영한데? 완전 DMZ인데요? 같은 말장난으로 써먹고 있다는 거. 그 외 이응의 후보로 올랐던 밈은 해피투게더의 음란마귀, 위기탈출 넘버원의 0.4%의 확률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진짜 사나이의 1도 모르겠다 등이 있었네요. 자, 지읒을 담당하는 밈은 절대 이분들을 놀라게 하면 안 돼입니다. 해당 대사는 SBS의 예능 정글의 법칙에 등장했죠. 병만족은 아마조니아에서 촬영을 하던 당시 정글에서 와우라니족이랑 원주민을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이분들 기세가 진짜 쌀벌하단 말이야. 방송에서도 뭐 최후의 전사 부족이다, 낯선 사람은 물론 동족 간에도 살인을 서슴지 않는다 라면서 겁을 잔뜩 줬거든요. 때문에 여기서 김병만이 이런 대사를 날립니다. 절대
이분들을 놀라게 해선 안돼. 아이고 당연하죠. 이분들 놀라게 했다간 니달리 실사판 볼 것 같은데. 정글의 법칙은 리얼 다큐 버라이어티를 표방하는 예능 프로였잖아요. 방송 초기부터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사는 여러 부족들을 만나거나 사람들의 발길이 닿은 적 없는 오지를 탐험하며 그곳의 광경을 날 것 그대로 담아내는 것이 정법의 주 시청 포인트였습니다. 그 새로운 방식 덕에 많은 인기를 끌어왔으나 이 장면은 정법의 나랏길을 파는 주범이 되었죠. 두 번의 저격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13년 2월 당시 정법을 촬영 중이던 박보영 배우의 소속사 사장이 정글의 법칙은 개뻥프로 라고 저격했던 것. 아무래도 업계 관계자니까 꽤나 파워가 있던 저격이었는데 이게 나중에 저격 당사자가 실언이었다고 수습했지만 이미 대중들은 불신에 뒤덮인 상태였단 말이죠. 때문에 두 번째 저격이 촉발됩니다. 바로 아마조니아 편에 방영된 와우라니족과의 만남은 돈만 내면 체험할 수 있는 일종의 관광 코스였다는 사실. 홈페이지에 아주 상세하게 관광 코스가 적혀있음은 물론 이분들은 페이스북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살인도 서슴지 않는 최후의 전사 부족들 치고는 너무 생활 밀착형이시잖아. 때문에 이전에 방영된 부족들 혹은 탐험한 오지들에 대해서도 파고든 결과 대부분 관련 관광 상품이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SBS는 과거 패밀리가 떴다 때의 참돔 주작 사태에서부터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는 비판을 들었고 방송에서 진짜 위험한 상황이냐? 절대 이분들을 놀라게 하면 안 돼 라고 호들갑을 떨었던 이 멘트는 그대로 박제 후 밈이 되어버린 거죠. 이때 정글의 법칙 욕 참 많이 먹었죠. 물론 출연자들의 고생이 가짜인 것은 아니기도 하고 보장 안 된 생 오지로 가는 건 위험천만한 짓이 맞긴 합니다. 그 정도야 리얼 다큐 버라이어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 익스큐즈된 부분이죠. 하지만 제작진은 과장된 연출로 끊임없이 리얼 다큐만을 강조했으면서 그 진위에 대해 물적 증거로 압박을 받자 뒤늦게 버라이어티란 이름 뒤로 숨으려는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정글의 법칙은 정말 가루가 되도록 까였던 거죠. 그 외 지읒의 후보로 올랐던 밈은 백종원의 골목 식당의 조보아씨,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의 진실 혹은 거짓, 무한도전의 좋아 가는 거야 등이 있었네요. 자, 치읓을 담당하는 밈은 입니다. 해당 장면은 엠넷의 예능 슈퍼스타 K2에 등장했습니다. 슈스케 시리즈의 흥행을 이끈 주연들은 스타성 넘치는 실력자들이지만 조연들의 활약도 만만치 않았죠. 대표적으로 슈스케 1에 출연한 락 통령이 있을 테고요. 아이돌 후크송 위주인 대한민국 음악계에 다시 한번 락의 부흥을 일으켜내겠다 란 포부와 함께 등장했으나 응? 그렇게 광탈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새롭게 인기를 끌며 그에겐 락통령이란 별명이 붙여졌고 슈스케에서도 화제의 탈락자라는 명목으로 그에게 크레이지 보이스 상을 안겨줬죠. 아무튼 슈스케 1 흥행에 힘입어 엄청난 기대 속에 시작된 슈퍼스타 K2, 거기 출연했던 겁니다. 힙통령 장문보기 말이죠. I'm the Korean takarasi pamon nabrasa babrasa chabrasa 그자스 바쟁자스 아, 이거 저 처음 봤을 때 진짜 숨 너무 쉬고 웃었는데. 장문복의 등장은 인터넷을 열광시켰고 그는 단숨에 힙통령에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또 2010년이라 하필겔의 전성기 시절이거든요. 덕분에 합성 필수 요소로 편입되며 널리 이름을 알렸죠. 특히 소리가 너무 찰져서 이건 아직까지도 효과음으로 쓰이고 있어요. 덕분에 비슷한 시기에 중국 힙통령이 발굴됐고 일본의 MC 노리야키에게 일본 힙통령이란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이때 이후로 엠넷이 본격적으로 시즌마다 쭉 땡통령 밈을 이어나갔는데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 조롱조에 가까운 밈이지 않습니까? 실제로도 이렇게 참가자들을 희화화시키는 행태 때문에 엠넷에게 많은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고요. 허나 장문복은 이후 힙통령 밈을 받아들인 뒤 꾸준히 꿈을 키워나간 덕에 호감 이미지를 얻게 되었고 그 인기를 토대로 프로듀스 101 시즌2에서도 높은 성적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장문복의 각오 한마디도 최 무조건 데뷔하겠습니다 였고 그를 응원하는 멘트도 최길만 거짜였으니 책에 담긴 의미가 크긴 컸죠. 그 외 치읓의 후보로 올랐던 밈은 같은 프로 슈퍼스타 K2의 첨일도가 있었네요. 자, 키읔을 담당하는 밈은 컴페티션입니다. 컴페티션은 엠넷의 예능 언프리티 랩스타에 등장했죠. 언프이라에선 참가자들이 뮤비 원테이크 촬영 미션을 진행했는데 제시 순서가 후반이었단 말이에요. 원테이크인데 앞에서 자꾸 실수하니까 대기 시간은 길어져, 날씨는 추워. 그래서 짜증을 내는 바람에 현장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촬영이 좀 걸릴 수도 있지. 짜증내는 것 좀. 모두 졸리고 배고프고 추운 상태에서 30시간 촬영을 했다.
나 같으면 현장 뒤집고 나갔어. 아무튼 미션 진행 후 참가자들끼리 미션 당시 가장 못한 사람을 뽑았는데 대부분 제시를 꼴찌로 지목한 거야. 졸리비는 제시랑 같은 후반 순서였음에도 팀워크가 안 보인다며 꼴찌로 뽑았고, 타이미는 분위기 청낸다며 꼴찌로 뽑았고, 아무튼 거의 몰표였습니다. 때문에 제시는 탈락해서 1차 미션을 진행조차 못했는데, 이후 참가자들과 프로듀서가 모인 자리에서 갑자기 할 말이 있다며 벌떡 일어납니다. 랩 실력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꼴찌된 게 억울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했고, 특히 팀워크가 없다 말했던 졸리비에게 했던 말이 앞거리였죠. We're not a team. This is a competition. 그리고 나서 프리스타일을 이어가는데, 이때 제시가 했던 프리스타일 장면이 20년차 힙붕이인 제 기준 방송 역사상 가장 힙합다운 장면이었으니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세요 제발. 제시는 10년간 무명에 가까웠으나 이 장면은 제시가 지금의 위치에 다다를 시발점이 될 정도로 화제가 되었고, 컴피티션 또한 방영 초기에 나온 장면임에도 불구 명실상부 언프리티 랩스타를 상징하는 유행어로 남습니다. 개콘에서 언프를 패러디했던 코너 이름도 언프리티 컴피티션이니 말 다 했죠. 추가로 니들이 뭔데 날 판단해도 함께 유행했었고요. 근데 이게 신기하게도 이 말이 해외에도 조금 퍼져 있거든요. 왜 그런 거 아니? 많은 아이돌들이 여러 방송에서 이 멘트를 따라한 덕에 competition. I'm pretty rap star. We're not a team. We're not a team. We're not a team. This is a competition. Okay, okay. We're not a team. This is competition. We are not a team. This is a competition. We not a team. This is competition. 해외의 K-팝 팬들에게까지 알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 히읗을 담당하는 밈은 햄을 김치에 싸서 드셔보세요입니다. 해당 장면은 KBS의 예능 연예가 중계에 등장했죠. 연예가 중계가 예능임? 저도 맞나 싶어 찾아보니까 예능 맞더라고요. 2013년 10월 톰 행크스의 주연작 캡틴 필립스의 개봉을 앞두고 연예가 중계가 직접 그를 인터뷰했습니다. 거기서 이런 짤이 나왔는데, 햄을 프라이팬에 구워서 김치와 드셔보세요. 아이씨, 뭐라는 거야. 정말 맛있겠네요. 갑자기 거기서 김치가 왜 나오냐. 그놈의 두유노 김치는 참 고세를 못 참고 또 햄이랑 김치랑 싸먹으라며 억지 국뽕 충전하려던 이 장면은 악마의 편집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여기서 말하는 햄은 스팸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나 갓팸이지 외국에선 평이 좋지를 않아요. 우리가 명절에 스팸 선물 보내는 게 BBC의 기사거리일 정도라니까? 근데 톰 행크스가 먼저 스팸과 관련된 일화를 꺼냈고, 동시에 한국도 스팸을 좋아한다 들었다 라고 얘기를 했죠. 때문에 리포터였던 김엔젤라가 이에 스팸을 김치에 싸서 먹어보면 정말 맛있다 라고 화답한 거죠. 톰 행크스도 그러게 맛있겠네. 야, 점심 메뉴 바꿔라. 한국 가면 스팸에 김치 한번 보자 라며 훈훈하게 인터뷰가 끝났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나만 캡처해두니까 누가 봐도 김치 강궐인 거야. 또 당시가 강남스타일 초대박과 가까운 2013년이라 사람들이 두유노 땡땡류 국뽕에 신물이 난데다가 연예가 중계는 쏴랑해요 연예가 중계 밈에서도 보이듯 한국 문화 우겨넣기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기에 뭐 연예가 중계가 연예가 중계 했네 라고 받아들여지며, 진실은 뒤로 한 채 이 짤방만이 널리 퍼져나갔죠. 때문에 땡땡을 김치에 싸서 드세요 는 그대로 밈이 되었습니다. 주로 김치를 이용한 괴식에도 자주 쓰이는 말이고요. 실제로 이걸 토대로 출시한 제품도 있습니다. 이게 아니더라도 한국식으로 로컬라이징 된 것을 표현할 때도 김치에 싸서 드셔보세요 를 쓰곤 했는데, 이건 현재 K-드립으로 대체되었다는 거. 자, 여기까지 밈이 된 예능의 순간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번 편부터 쭉 보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두 편에 걸쳐 소개드린 밈 중에서 최신 밈은 단 하나밖에 없고, 그마저도 영화인데? 완전 MG한데요? 와 같은 조롱조의 밈인 걸 보면 이제 덩치가 큰 레거시 미디어가 유행을 주도하는 시기는 지나지 않았나, 이런 걸 좀 체감하게 되는 것 같네요. 또 보죠.